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 탈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전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 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으로서 경제활동이 미약한 고령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지급액을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1만 7,080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액인 단독 가구 약 32만원, 부부 가구 약 51만원은 고령자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생활비 또는 기본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부자인 것 같은데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것 같은데 의외로 못 받고 있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매월 32만원 또는 51만원을 작은 실수로 인하여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관심있게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은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사소한 부분에서 작은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꼭 알아두셔야 할 7가지 중요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개요입니다. 지급 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선정 기준액을 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월 단위로 봤을 때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보겠습니다.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해당 연도의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소득 선정 기준액을 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58년생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2인 가구는 323만 2천원이 선정 기준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필수사항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자는 즉시 신규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 후에 탈락되신 분들은 재신청, 재심사를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보겠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최대 수급 가능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단독 가구는 32만 3,180원까지, 부부 2인 가구는 51만 7,08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실제의 수급액은 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감액제도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액제도는 주로 3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두 번째, 부부 감액제도,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단독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48만 4,770원을 초과할 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경우에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 인정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분을 감액하여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꼭 알아두셔야 할 7가지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신청을 미리 포기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됩니다. 신청을 미리 포기하는 주된 사례 및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첫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개인 사업자라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국민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본인 스스로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금융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주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소득 인정액이 매년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홉 번째, 기타 소득 재산에 대한 공제액 예외 조항이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내용에 포함이 되더라도 신청 자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무조건 신청을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소급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넘은 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즉시 무조건 신규 신청을 하시고, 신청 후에 탈락된 분 중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신 분들은 즉시 재신청하시고 재심사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재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종종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본인 재산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과연 증여를 한 부모님의 재산이 줄어들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결과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계속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매월 기간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21만 7,408원, 부부가구는 270만 482원, 이만큼만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부모님 재산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은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증여한 1억 원이 부모 재산에서 전부 공제되려면 단독가구는 1억 원에서 매월 221만 7천원을 공제해주면 4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3년 9개월 이후에 1억 원 전액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부부 2인 가구는 1억 원에서 270만 원을 매월 공제를 해주게 되면 37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3년 1개월 이후에 1억 원 전액이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 증여한 1억 원을 부모 재산에서 모두 공제받으려면 약 3년에서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만약 증여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한다면 약 10년은 지나야 부모 재산에서 전액 공제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만큼 혹시라도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신청인의 금융재산은 신청 전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을 소득 인정액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바로 전에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자녀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처분한 재산,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대로 부모님의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방법도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서 살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본인 명의 집은 없고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의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재산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집에서 살면 공짜로 살고 있다고 판단해서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넘는 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면 집값의 연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의 명으로 된 6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요. 자녀의 명으로 된 10억 원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월 65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 명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초보 운전자이고 부모님은 무사고 경력이 긴 경우에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이 긴 부모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라면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제도에서 차량 가격 등을 산정하여 지원금이나 보험료 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지급 대상자 선정 시에 차량 가액을 산정하고 반영하여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매우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차량 가액의 지분이 아주 적게 몇 %밖에 안 되더라도 그 지분율만큼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 명의 지분율이 단지 1%만 들어가 있어도
차량가액 전체 100%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 사업자 명의를 자녀와 공동 명의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개인 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와 공동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일정 부분 삭감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에서 탈락이 됨으로써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을 빌려서 활용하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저축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 명의 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통하여 이자 소득의 연 15.4%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 통장의 금융재산은 바로 부모님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례 7가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